서울 여름 하늘에 뜨거운 구름이 슬금슬금 솟던 6월 마지막 주, 지상파 방송사 편성국장들의 휴대전화는 마치 고장난 알람 시계처럼 동시에 울렸다. 발신인은 대개 서로 다른 번호였지만 수신 내용은 한 문장으로 수렴했다. 빈에서 측, 다음 주부터 편성 제한 검토 예정 불과 30분 뒤, KBS 의정부 사후, MBC 상암본사, JTBC 일산 제작동, TV조선 태평로 건물 복도까지 커피머신 앞에서, 엘리베이터 홀에서, 회의실 칠판 앞에서 5억 원 출연료라는 숫자가 대뜸 튀어나왔다. 누구는 소문이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누구는 모니터 떠있는 엑셀 예산표를 가리키며 5억이 아니라 3억으로만 잡아도 제작비가 한 회에 2배라고 속삭였다. 몇몇 PD는 5억. 그건 영화 캐스팅피가 아니라 실시간 드라마 해결사급인데 나며 혀를 끌끌 찼다. 그런데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숫자는 묘하게 사람을 흥분시켰다. 불가능과 내돌파가 동시에 공존하는 쇼비즈니스 특유의 달콤한 위기가. 2년 전만 해도 빈에서는 미스트로 이파이널에서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무대를 쓸던 10대 고등학생이었다. 하지만 2024년 전국 투어 12회차를 돌면서 10만석을 전석 매진시키더니 25년 오사카 한일왕전 특설 무대에서 임한 관객을 싹쓸이한 뒤로는 트로트 신드롬의 핵이라는 별칭이 굳었다. 싱글 사랑의 배터리 2024는 슬로우 비트와 딥하우스를 섞어 트로트는 4분의 2박자라는 고정관념을 부수고 뮤직비디오가 1억 조회를 찍은 날 유튜브 트렌딩 1위를 꿰찼다. 그러다 보니 방송국들이 꿈꾸는 건 단순히 여름 특집 게스트가 아니라 타깃 시청층 세대를 한꺼번에 끌어모아 광고 단가를 3배로 띄워줄 기폭제에 가까웠다. KBS는 가장 먼저 발을 뗐다. 가요무대 담당 CP가 보도본부, 지역총구, 일라디오까지 묶어 일명 빈에서 TF를 꾸렸다. 가요무대 40년 역사를 통틀어 첫 번째 20대 MC 교체안을 검토하겠다며 자신들의 장수 브랜드를 4050회 회구 프로그램이 아니라 Z세대까지 포괄하는 전통음악 플랫폼으로 재브랜딩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기획안 회람 중에 1시간 출연료 5억 원 루머가 뜨자 재무팀이 회의 중지를 요청했다. 가요무대 편성 단가가 회당 1억 5천만 원 남짓인데 빈에서 단독 출연료가 그 돈을 삼켜버리면 무용단, 오케스트라, 스태프 수당은 어디서 보전하냐는 것이다. 그러자 편성국장은 우선 계약금 대신 라이브 앨범 판권, 그리고 경기북부 전통예술 전파 사업을 패키지로 얹으면 홍보비로 전환 가능하다고 기지를 발휘했다. 결국 내부 보고서는 출연료 1억 8천만 플러스 라이브 음원 지분 25% 플러스 2026년 평창 트로페스타 공동 주최라는 수정안으로 올라갔다. MBC는 놀면 뭐하니? 가 하반기 새 프로젝트로 전국 트로트 블록버스터를 예고하던 터라 상황이 달랐다. 이미 유재석 팀이 혼성 댄스 플러스 트로트 플러스 이뎀, 크로스오버 구성을 잡아둔 상태. 여기서 빈에서는 차세대 음원 제작자 포지션으로 캐스팅 리스트 상단을 차지했다. 5억이라는 숫자를 듣고도 라디오 음악본부 국장이 웃기지만 우리 프로그램은 고정 MC 한 회 출연료가 5천이 안 되라며 발끈했지만 PD는 5억은 낚시용 버즈다. 실제로는 2억도 비싸지만 광고주가 붙으면 회수 가능이라고 뭉쳤다. 결정타는 유튜브 데이터였다. 2023년 유재석 곱하기 쌓인 빈에서 뒤에 클립이 350만 뷰를 찍은 뒤 MZ 댓글 30%가 단독 예능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고 조회수당 평균 시청 지속시간이 전체 평균 대비 42% 길었다. 즉 출연료를 떠나 체류 시간이라는 차별화된 지표가 이미 증명된 것이다. MBC는 결국 음원 매출 수여와 MB콘, 어트드 스피노프까지 묶어 1회 1억 5천만 원대 패키지 계약서를 초안했다. JTBC는 야심차게 싱어게인 4심사위원 라인업에 빈에서를 고려했다. 기존에는 록 발라드 중견 가수들이 베테랑 멘토브 포지션을 채웠다면 이번엔 10대, 20대, 50대 세대별 심사에 닫힌 구조를 만들 계획이었다. 빈에서가 Z세대 전문 해설자로 울림 가사 전달 피치 변주 등 기술적 측면은 물론 쇼폼 바이럴과 밈 잠재력까지 짚어준다면 시청자가 비하인드를 깊이 소비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문제는 예산. JTBC의 오디션 서바이벌 제작비는 해당 1억 100/ 쌓인 1억 5천 사이인데 빈에서가 최소 1억 중반을 요구하면 다른 심사위원 페이를 반으로 줄이거나 광고를 늘려야 한다. 광고국은 30초 스포 기준 단가를 30% 올려야 손익이 맞다고 계산했고 마케팅팀은 빈에서 전용 케이프 제작을 조건으로 협찬사 세고들 먼저 묵자는 묘수를 제시했다. TV조선은 한때 빈에서의 본가였다. 미스트로 프랜차이즈를 등에 업고 광고 매출 고공행진을 구가했지만 후속 시즌마다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평에 시달렸다. 그래서 새 기획은 아예 빈에서 월드였다. 실내 세트를 전주 한옥마을 전체 스케일로 확장. 트로트 테마파크 플러스 공개방송 플러스 라방 쇼핑 라이브를 합쳐 일주일짜리 축제형 콘텐츠를 만들자는 것. 서울 전주 여수를 잇는 K트로트 고속도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 빈에서가 직접 고른 지역 먹거리 쿠킹요. 한옥 라이브 공연. 팬미팅. 관광공사와 연계한 교통 숙박 패스까지. 그런데 정작 빈에서가 아직 수험생 연령대라는 점이 걸렸다. 주 40시간 노동시간 초과라는 노동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TV조선은 결국 사회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문화부 연예인 청소년 근로 특별인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출연료는 1억대 후반으로 제한하되 프로그램 종료 후 넷플릭스 동남아 계정에 빈에서 리얼 트로트 다큐를 납품해 보드 파생 수익까지 나눠 가지는 조건이었다. 소문 속 5억이 정말 실지 않은지 궁금했던 기자들은 빈에서의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를 찾았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협상 진행 중 금액은 기밀이라는 이메일 한 줄 대신 업계 베테랑 매니지먼트 대표들이 조금씩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해당 5억은 지나친 장사 속이지만 2억은 현실적 숫자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빈에서의 콘텐츠형 매출 구조가 이미 검증됐기 때문이다. 2024 전국 투어는 티켓만 50억, 굿즈 스트리밍 현장 광고까지 합치면 70억 이상을 벌었고 재방권료 라이브 앨범 수익을 뺀다 해도 순이익이 월 평균 4억에 달했다. 10대 팬과 60대 팬이 동시에 지갑을 여는 유일무이한 가수. 그리고 무대 예능 광고 유튜브 전 영역에서 평균 이상 체류 시간을 뽑아내는 안심 브랜드. 방송사는 제작비의 60%가 출연료로 빠져나가는 건 악몽이라면서도 시즌 통틀어 가장 큰 화제성을 한 번에 끌어오려면 결국 빈에서 카드밖에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돈 이야기에 불이 붙자 팬덤 예소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커뮤니티 게시판엔 5억이든 1억이든 우리에서 값은 무한대라는 응원글이 줄줄이 올라왔고 샵 5억으로도 모자라 해시태그가 트위터 트렌드에 진입했다. 출연료가 아니라 투자금이다. 트롯계 디즈니 플러스 같은 과격한 팬픽성 밈까지 뜨더니 누군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가상빈에서 코인을 만들어 주식 시세처럼 업데이트했다. 또 다른 팬들은 방송국끼리 싸우다 지치면 우리끼리 제작해버리자며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예고했다. 그런데 이 소동이 의외로 쓰나미 파급 효과를 낳았다. 일부 광고 대행사가 빈에서 팬덤의 집단 구매력이 증명됐다며 백화점 뷰티 브랜드 런칭 쇼 K-팝 홍보 모델로 그녀를 적극 추천한 것이다. 숫자 외에도 가치 논쟁은 치열했다. 트롯이 1시간에 5억을 받을 만큼 현대적 대중성 실험적 음악성을 보여줬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반대로 그만큼 시장을 키워놨으니 응당한 대우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JTBC 뉴스룸 시사평론가는 예수 멤버 한 명 예능 출연료도 3억이 넘지 않는다는데 빈에서 5억은 거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팬 SNS는 K-팝과 K-트롯은 대체제가 아니라 상보제라며 해시태그 샵사인 트로스 가치로 반격했다. 음악평론가 강현우는 중앙 칼럼에서 빈에서 현상은 단순 시청률을 넘어 세대통합, 지역 문화 활성, 가족 동반 관람률 상승 같은 복합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출연료 논란이 트롯 산업 구조의 성패를 가름할 척도라는 얘기다. 이 와중에 빈에서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고 별다른 예고 없이 팬들과 수다를 떨었다. 시청자 20만 명 돌파, 실시간 하트 500만 개 출연료? 저는 그것보다 라이브 음향 상태가 더 중요해요라고
웃어넘기면서도 방송국도 팬들도 모두 상처 없이 웃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 한 문장의 댓글창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서를 믿지라는 반응으로 들끓었다. 그날 밤 유튜브에는 빈에서 5억 논란, 직격 해명 30초라는 짧은 영상이 올라갔고 조회수 150만을 찍으며 소속사, 방송국이 아무리 보도자료를 돌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불신을 단숨에 잠재웠다. 7월 초, 결국 첫 번째 계약서를 가져간 곳은 KBS였다. 조건은 회당 1억 9천만 원 플러스 라이브 앨범 공동 제작 플러스 2026 KBS 70주년 글로벌 콘서트 메인 아티스트. KBS가 내 건가요? 무대 리브랜딩과 지역 총국 협업 플랜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전주 KBS, 부산 KBS의 자체 기획 공연을 통합해 KBS 트롯 로드쇼를 만들고 그 수익 일부를 빈에서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모델이 매력적이었다. 소속사는 금액보다 가치라며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동시에 JTBC는 출연료를 1억 5천 1억 2천으로 낮추고 대신 싱어게인 사우트 국제판 지분, 뉴스룸 스페셜 다큐 내레이션, 팟캐스트 빈에서 큐레이션 파트를 제안하며 속도를 올렸다. MBC와 TV조선도 포기하지 않았다. MBC는 유재석, 빈에서 듀엣 신곡을 여름 페스티벌 3대 공중파 합동 무대, 부산대구, 서울로 확장하자고 제안했고 TV조선은 미스트롯 시즌3 우승자를 빈에서가 직접 방출하는 내 것이 전수 코너를 넣겠다고 꺼냈다. 서류와 서류 사이에서 웃고 있는 건 바로 빈에서 자신이었다. 출연료가 오르든 내리든 모든 협상 테이블은 결국 그녀의 음악적 방향성을 중심에 놓고 돌아가고 있다. 자본이 예술을 통제할 수도 있지만 예술가가 자본의 행선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 빈에서는 실제로 새 앨범 예서왔어. 후속 타이틀을 전통판 소리와 소울풀 R 백슬래시4인 앤드비를 섞은 세미 트로스로 준비하고 있다. 작곡가 팀은 메인스트림 마이너 장르 경계가 무너질 때 트롯이 젊어진다는 철학 아래 전통 장단을 반으로 쪼개 퍼커션 루프를 붙이고 후렴엔 가야금 30대를 다중 녹음해 디지털 해금처럼 음원을 입혔다. 이것이 방송 무대에서 구현되려면 음향, 조명, 카메라 워크까지 대대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작비가 올라가자 방송사들은 출연료 대신 장비 공동 투자 협상으로 얽히기 시작했다. 결국 25년 7월 15일 KBS JTBC, MBC TV조선 담당자들이 한남동 모처 레스토랑에서 만났다는 비밀 회동설이 돌았다. 네트워크 공동 제작 컨소시엄이라는 흔치 않은 시나리오가 마지막 카드로 언급됐다고 한다. 빈에서가 월수금은 지상파 화목은 종편 주말은 SNS 라이브로 동시 공개되는 멀티 플랫폼 시츄에이션 모델을 시도하면 어떻겠냐는 것 출연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통일하고 내 곳이 제작 편성 광고를 케이블 오트 라디오까지 나눠 맡아 윈윈하자는 보관이다. 업계 경력 20년 된 PD는 이건 사실상 공동 음반사 개념이다. 방송국 주도의 하이브리드 레이블이라며 이제껏 없던 파격이라고 했다. 출연료 5억 소문이 기름을 부어 방송국 자존심까지 솟구치게 만들고 결국 예산 형식 플랫폼까지 재정의하는 재편 논의가 여기까지 밀려왔다. 누군가는 빈에서가 트로트 시장을 키운 게 아니라 트로트 시장이 빈에서를 통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평했다. 과장은 있을지 몰라도 변화의 실체는 분명했다. 팬들은 여전히 댓글창에 물음표를 던진다. 예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5억이든 1억이든 이미 수치 이상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빈에서는 오늘도 연습실에서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중얼거린다. 내 노래로 누군가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갑이죠. 이처럼 5억 원 출연료라는 한 줄짜리 소문은 단순 돈 이야기를 넘어 한국 방송산업과 트로트 생태계가 어디까지 연대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묻는 화두가 되었다. 실체가 얼마든 이미 중요한 건 다른 데 있다. 숫자보다 큰 건 무대에서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시골길 휴게소 스피커에 스며들고 지하철 이어폰 속에 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뚫고 지구 반대편 서핑보드 위에까지 닿는 그 파동이다. 그리고 그 파동이 누군가의 웃음이나 눈물 혹은
새벽 출근길 커피 한 모금처럼 소박한 위로가 될 때 5억이라는 단위는 다시 가치라는 이름으로 환원된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협상이 어디로 흐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빈에서가 마이크를 잡는 그 찰나 장르는 트로트이든 포크든 이뎀이든 우리 모두는 브라운관 앞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대의 일렬에 앉게 될 것이다.